안녕하십니까. 시계 전개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전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시계 전개라는 것은 곱으로 된, 다항식의 곱으로 된 식을 괄호를 펼쳐서 단항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계 전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여기 식처럼 이와 같이 a 플러스 b와 c 마이너스 d가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풀어서 오른쪽과 같이 해주는 것을 식을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괄호 사이에는 이제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그대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이것을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여기에서 a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호 요것을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a에다가 다시 a에다가 이렇게 d를 곱합니다. 그래서 d를 곱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요겁니다. 요 부호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여기다 쓰고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기호 쓰고 그 다음에 b와 d를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해보면 a, b, c, d를 만약에 우리가 1, 2, 3, 4 각각 4라고 하면 이 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1 플러스 2,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처럼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곱하기 3,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요 기호가 나와야죠.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기호 플러스 4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3에다가 4, 그 다음에 6이고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5하고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시계 전개의 원리에 의해서 풀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계산할 수 있죠. 괄호 안 거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괄호를 계산하면 곱하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목적은 두 식을 더할 때 동량끼리 계산해서 간단히 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식의 전개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복잡한 것보다는 같은 기능에 아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분석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이제 계산할 때 이 곱셈으로 된, 이 곱으로 된 이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전개하는 방법은 x 곱하기 그렇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전개할 때는 x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x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x에다가 x 곱하면 x제곱 됐고 여기 플러스 기호가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3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2x가 더해집니다. x제곱은 그대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이 두 개가 동량이기 때문에 5x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런 꼴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꼴로. 원래 요거 있었던 거죠. 이런 꼴로 바꾸면 이것은 x를 묶어내고요. x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요 반대로 쓴 거예요. 이것을 전개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곱의 형태로 썼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앞의 식보다 간단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곱에 전개한 것을 다시 곱의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이제 간단히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간단히 하는 방법은, 자, 이것을 전개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안다면 이것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인수분해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를 해봅니다. 전개하는 방법은 x하고 x 하고 곱해서 여기다 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x에다가 2 해야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여기서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x의 마이너스 x의 자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7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되죠. 그래서 5x가 되고 그 다음 2 곱하기 7에서 1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결과는 동류항끼리는 없어졌죠. 여기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에다가 2x 하니까 5x 하니까 2x가 남죠. 그리고 상수항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상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곱의 꼴로 나타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것은 이와 같은 다항식과 이 다항식으로 다항식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 보면 이렇게 곱해서 써주죠.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호 써야죠. 여기요. 마이너스하고 a하고 이렇게 곱해서 a, b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요 기호를 쓰죠. 요 기호를 여기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b하고 a하고 곱하죠. 그래서 ba 곱하고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식을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식을 전개하게 되면 합의 형태로 이 단항식의 합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식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곱셈이나 나눗셈, 특히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을 할 때 또는 또 인수를 묶어내거나 할 때 이것을 이제 더 크게 인수분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른 인수분해를 할 때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으로 표현하면 아주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식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분수식이죠. 자, 이것을 간단히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하냐면 이거를 인수분해합니다. 곱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자, 아래 식도 역시 곱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에서는 같은 식을 나눠도 성립하죠. 여전히 곱하도 성립하고 나눠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 봅시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를 나눠주면 이게 약분이 되죠. 그렇죠? 없어지죠. 분자 분모에 각각 나눠주면 그래서 남는 것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아까 나온 건데요. x-5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아까 전개를 해서 간단히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개를 하지 않고 이 공통 부분 있죠. 요걸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하고 x 마이너스 5 하고요. 5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거는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예, 이게 동료항끼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x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2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인수분해 곱의 형태로 표현하면 전개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이와 같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걸 다시 2x 플러스 4 이렇게 할 수 있죠. 전개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와 같이 묶어내거나 이것을 다시 이 분수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식을 간단히 할 때 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와 이 전개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인 거죠. 전개는 곱의 형태의 식을 합의 형태로 표현한 거고요. 전개는 인수분해는 합의 형태의 식을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이 관계가 서로 반대되는, 그렇지만 서로 이 식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형태만 다르게 이렇게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수분해에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유형은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거죠. 이와 같이 어떤 m이 a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복호동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쓴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두 개, 이거를 나눠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 a 플러스 b는 ma 플러스 m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m a 마이너스 b는 ma 마이너스 m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식을 두 식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쓰면 이와 같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일 때는 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 마이너스 그죠? 이게 이제 동순 같은 순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일 때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땐 뒤에 플러스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식을 한꺼번에 써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되니까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m이 같은 게 있으면 같은 걸 묶어내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식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봤죠.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모양의 식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인데요. x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자승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자, 플러스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같은 거를 두 번 곱하는 거죠. 제곱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b 그죠? ab 플러스 ba 그죠? ba 그 다음에 bd bb죠. bb 그래서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a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두 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위치를 바꿔도. 그래서 2ab가 되고요.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전개를 해보니까 알죠. 그래서 요런 꼴이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런 꼴일 때 x가 같고 요 뒤에 것만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를 때는 전개를 하면 요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런 꼴로. 그럼 요런 꼴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잘 보면 자, AB가 AB의 곱으로 돼 있고 여기는 AB의 합으로 돼 있죠. 자, 요런 꼴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것이 x 앞에다가 앞에서는 여기서는 x 앞에다가 이제 1인데 여기서는 a와 c가 붙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개를 하면 되는데 자, 요 사실로부터 요 조건을 각각 찾으면 이 사실로부터 이것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와 같은 꼴일 때는 이와 같이 전개가 되고 이런 꼴을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이런 공식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도 역시 이렇게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것을 이 사실로부터 이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일 때 결과가 이렇게 x a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b의 3승일 때 자, 이것은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잘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공식을 요 공식, 요 5개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기억해 둬서는 이게 안 되고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것을 기억해 둬야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예제를 보면 아까 우리가 공식을 쭉 살펴봤죠. 그런데 그 공식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이 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숙달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유사한 게 있죠. 그렇죠? 유사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1-x 이것을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묶어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을 다시 써볼까요? 이것은 마이너스에다가 아까 여기서 구한 요거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여기 마이너스 1이 건기죠. 1이죠. 1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은 이와 같이 됐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면 되죠. 공통된 부분이 요거니까 묶어냈죠. 묶어내고 남는 거는 괄호하고 써주면 됩니다. y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 y에다 플러스하고 뒤에는 x-1을 묶어내니까 뒤에 남는 거는 1이죠. 1이죠. 1이 남아요. 그래서 1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걸 다시 이제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된 것이.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는 이게 16이 나오면 4의 제곱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4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앞에 요 공식 기억하죠? 요 공식 2ab 2 곱하기 b는 4고요. a는 y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요 공식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4 해서 16이 되고 또 2 곱하기 여기에다 2 곱하기 a는 y고요. b는 4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4의 제곱하면 작업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것은 앞에서 좀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4는 2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한꺼번에 2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수에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겠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봤던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런 꼴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a가 2의 x고요. b가 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이 제곱이냐 먼저 봐야 되겠죠? 제곱이 아니고요. 제곱이 아니고 요거는 곱이고 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8이 있을 때는 먼저 1 곱하기 18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18이 되고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3이 될 방법은 없죠.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2 곱하기 9를 해보면 자, 2, 9,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18 돼서 맞고, 그런데 요걸 두 개를 더하면 7이 돼서 안 되고,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는 18 마이너스 18이 되고 이거는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 이거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3으로 해볼까요? 3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3, 6, 18이 되니까. 자, 앞에 마이너스 붙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8이 되고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플러스로 하고 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8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되는 거 두 수, 또 더해서 되는 거, 요 되는 거 두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은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숙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왔던 것을 가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연필로 이 연습장에다가 풀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인수분해의 공식 요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것을 이용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로부터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면 개수 A와 C를, 그죠? A와 C를 결정하는 거, A와 C를 결정하는 거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 개수예요. 요 개수가, 요 개수만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까지 포함해서인데, 자, 요 개수가 하여튼 결정을 해주고, BD 요걸로부터는 B와 D를 결정을 해주는데, 요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의 것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복잡하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AC를 먼저 찾아봅니다. AC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방법은 두 수를 곱해서 3이 되는 방법은 1 곱하기 3, 그렇죠? 1 곱하기 3하고 또 3 곱하기 1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1 곱하기 3을 일단 여기서 표현을 했고, 자, 두 번째 이제 BD가 되는 방법은 1 곱하기 6, 6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렇게 총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넣어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1, 3 AC가 되는 방법이 1, 3이죠. 1, 3 AC가 되는 방법, A 곱하기 C가 되는 방법이 3이니까 1, 3이고 BD가 되는 방법은 1, 6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것은 뭐가 될까요? 중간에 이것은 AD 곱해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BC 곱해서, BC죠? BC 곱해서 이게 3이 돼요. 그 두 개를 더하면 9가 되죠. 9가 되는데 여기에 9가 아니죠. 그럼 이건 이 조합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1 곱하 1, 3이고, 그 다음에 6, 1 이렇게 곱해서 AD, BC를 곱해서 요걸 구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자, 이렇게 하면 이건 9가 되고 이건 1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죠.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바꿔도 되겠죠. 그죠? 1, 3을 바꿔서 해봅니다. 해봐도 이제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한 건데요. 최종적으로 조합을 구한 건데 1, 3, 3, 2죠. A가 1이고 C가 3인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요게 3이 됐죠. AC. 그 다음에 BD, B와 D를 곱하면 6이 됐죠. 6이 됐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AD를 곱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BC죠. CB죠. CB를 곱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1이 되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A, B, C, D의 개수를 전부 찾았죠. 그래서 A는 1, B는 3, 그죠? 3, C는 3, D는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이것도 역시 그런 건데요. 자, AC, 그죠? 요게 AC죠. AC 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AC예요. 이게 AC. AC가 6이 되는 방법 1 곱하기 6, 6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돼 있는데 2가 되는 방법을 볼까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적당히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전부 이제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그 가능성을 이제 요 우리가 표를 잘 보세요. A, B, C, D예요. 그래서 AC를 곱해서 6을 찾았고 AC가 6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BD를 곱하는 거죠. B와 D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AC를 곱해서 쓰고 그 다음에 AD를 곱해서 쓰고 그 다음에 BC를 곱해서 썼죠. 그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A, B, C들을 각각 다 찾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A, B 1, C 3, D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 안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A, B, C, D니까 AC 해서 6이 되고 BD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의 값은 AD 플러스 BC니까 그걸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이 전부 다 했는데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시계전개와 인수분해에서는 시계전개 그리고 시계전개는 이제 덧셈을 통해서 각 동류한끼리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는 곱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분수에서 나눗셈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인수분해를 더할 때 이렇게 유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